이하고 첫 번째 시조예요. 자, 스프링에 있죠. 내가 같이 하면서 봅시다. 하시는 분 뭐 할 것도 없어요. 세 분이라서. 자, 시대는 명종 때래요. 뭐 이거 장애인 화장실은 연정과 이별가 감상적 예상적. 이별했으니까 슬프잖아. 예상적이겠지. 시간이 대학 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는 거. 점프를 했지. 여름은 점프를 해버렸어요. 다음 분은 좀 당연한 거고. 환경적 이별과 이별의 장면을 심화시켰다. 시간적 거리감을 공간적 거리감을 구체화시켰다. 질문적인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기록은 되죠. 자, 대략 여기 기생이에요. 됐죠? 여기서 할 거 없어야 돼요. 바로 들어갈게요. 이 화라는 거는 우리가 꽃이죠. 백꽃입니다. 백꽃. 백꽃은 봄에 피어요. 그래서 계절적 소재가 돼요. 백꽃에 여러분들 백꽃은 본 사람도 있겠죠.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백꽃은 뭐랑 똑같냐면요. 거의 벚꽃하고 똑같아요. 떨어지는 것도 벚꽃하고 또 비슷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백꽃에 꽃잎이 떨어지는 거를 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떨어짐을 뭘로 비유한 거야? 비로 비유한 거야. 여러분들 벚꽃을 여기서 많이 봤죠? 요건 보면은 뭐 한 3일 정도 가던데, 그죠? 비 한 번 오면 막 본토로 떨어. 벚꽃은 꽃이 뚝 이렇게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흩날리면서 떨어지죠, 가볍게. 백꽃도 그래요. 색도 비슷해요. 꽃 모습도 비슷해요. 흩날리면서 뿌릴 때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강적 이미지가 바로 요게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울며 찾고 이별한 님 뭐가 나와요? 상황이 구체적이죠. 하자에 상황이 나왔어. 뭐예요? 이별이에요. 이게 애상이죠. 이 이미 추풍낙엽. 자, 낙엽이 역시 뭐야? 대절적 소재가 되죠. 추풍도 추풍낙엽이 가을이 되는 거죠. 가을날에 낙엽에도 저거는 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죠. 천리라는 거는 옛날에는 대부분 심리적 거리라고 많이 비유했는데요. 이거는 심리문이 다 해당이 돼요.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천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또 이렇게 직선 코스가 아니라 산들이 많았겠지. 꼬불꼬불 돼 있으니까 천리 정도면 실제 이별, 떨어져 있는 물리적 거리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천리면은 심리가 4km니까 대체로 km로 따지면 얼마 돼요? 한 100km 되나요? 그죠? 400km 정도 되지. 400km. 400km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가 430km 정도 돼요. 철도길로만 따졌을 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철도길로 직선적인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꼬불꼬불 가면 천리는 물리적 거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가 이 말은 추측이에요. 추측.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는 화자의 추측이에요. 외로운 꿈만
꿈에서만 오락가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님에 대해서 지금 꿈만 꾸고 있다는 얘기겠죠. 내용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또 보면 현대풀이는 나와 있고요. 뭐뭐 분하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한음해라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니까 영탄법 썼어. 여기 영탄법 써 놓으셔야 돼요. 자, 해설 봅시다. 이화우와 추풍낙엽의 이미지가 아름답고 슬프게 채석되었다. 이화우는 우리가 화자의 상황과 어때? 이화우는 이 화 자체는 요것만 봤을 때는 화자의 상황은 대조가 되죠. 대립이 되죠. 대조가 아니라 대립. 맞아요? 이화는 화려하죠. 아름답죠? 근데 지금 이별하고 있으니까 대립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추풍낙엽은 이미지가 낙엽이니까요. 둘 다 근데 뭐 공통점이 뭡니까? 하강 이미지. 맞죠? 인과 헤어진 뒤에 시간적 거리. 시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봄에서 어디? 가을로 얘기하는 거야. 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간적 거리 나타내는 말은 뭐야? 천리가 있죠? 벚꽃이 비처럼 흩날릴 때 이별의 정화 낙엽지는 가을날의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화자의 정서가 돼요. 그 다음에 재회에 대한 염원. 꿈이 되죠.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져 있다. 특징입니다. 이게 일단 러브 스토리인데요. 계량이에 한 번 떠난 후 소식이 없는 정든 유희경을 그리고 하면서 노래해요. 인과 헤어진 뒤에 시간적 거리가 인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공간적 거리감의 조화를 이루었다. 이화와 추풍낙엽을 서로 대비시켜 계절의 변화. 봄과 가을의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하강적 이미지가 이별의 정서를 더욱 실망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천리의 외롭뿐만 두 사이에 놓여있는 공간적 거리감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사적으로는 기냐들 작품이라는 거. 근데 기냐들은 어떻게 이렇게 시조를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유일하게 천민계층에서 글을 하는 계층이 기생입니다. 왜 그러죠? 양반 옆에 있잖아요. 제대로 말을 해. 말을 끊어서 얘기하지 말고. 양반 옆에 있잖아요. 양반 옆에 있으면 글을 알아? 그러면 알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 엄마가 일본인이면 저는 일본말을 알아듣지 않았을까? 양반 옆에 있다는 개념이 뭐냐고. 기생. 그러면 노비들은 양반하고 같은 집에 사는데 왜 글을 모르는 거야?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일만해서. 양반들은 뭐 하는 거야, 기생들이.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시조라는 게 니네들은 지금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양반들의 문화였어. 그냥 노래란 말이야. 그 내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냥 화법 중에 하나야. 그냥 너 예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양반들은 달빛에 피어난 한 딸기의 꽃과 같은 미모를 지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닭사족게.
그런데 기생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맞장구를 칠 수가 없죠. 뭔 소리예요?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가르칩니까? 글 공부를 가르쳐요. 접대의 목적입니다. 접대의 목적. 그러면 우리 또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녀들의 작품은 왜 다 이별일까요? 사람은 결혼 못하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기생들이 가장 갈구하는 게 뭘까요? 사랑일 거예요. 왜냐면 현실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죠. 사실 남자를 제일 많이 접하는 게 기생들의 직업일 거예요. 조선시대. 그죠?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를 존재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짜내듯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랑을 하면 항상 전제로 따르는 게 뭐야?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당시에 이 천민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야 그냥 물건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그러면 기생들이 사는 집을 기녀들이 사는 집을 기생집이라고 하죠. 요즘으로 하면 뭐 술집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먹고 잡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주고 팔려온 겁니다. 때로는 옛날에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반 서민들이. 근데 한 끼만 먹어도 먹을 게 밥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죽지 않으면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쌀이 없으면 구워다 먹는단 말이야. 그죠? 근데 구워다 먹다가 그걸 제때제때 갚을 수가 없죠. 쌓이는 거죠. 못 갚죠.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바보예요? 괜찮아? 이렇게 안 하겠죠? 걔네도 목적이 있어서 빌려주는 거니까. 근데 살림에 이제 돈 될 만한 거 그런 집에 찾아가면 돈 될 만한 게 있니 없니?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뭘? 딸. 근데 왜 아들을 안 팔려갈까요? 잔트가리여서. 남아선호사가 되는 거야. 딸은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왕이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주된 그 업종이 농업이잖아요. 농사할 때 아무 쓸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살림하는 건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리고 가서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네 집에 노비로 삼든가 아니면 기생집에 돈 주고 파는 겁니다. 황진이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팔려간 거예요. 원래 걔 황진이가 저기가 아니에요. 기생 출신이 아니에요. 천민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서민 출신이지. 또 아버지의 도박빚 뭐 이런 걸로도 팔려가요. 여자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생집에서 이제 뭐 잡일을 시키죠. 애들 심부름. 그 다음에 조그만 애들한테 뭐 설거지나 이제 부엌일 가사노동을 가르쳐서 시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좀 반만하고 그 다음에 끼가 있으면 기생으로 전문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래서 노래, 춤, 악기, 글 공부. 근데 그 글 공부는 학문적인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옆에 앉아가지고 양반들 문화에 맞장구를 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맞장구를 잘 쳤던 사람들이 대량하고 또 누구예요? 황진이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황진이가 뭐 당시에 미모도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황진이는 미모만 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생긴 것도 그렇지만 춤, 노래, 악기, 그 다음에 글 짓는 솜씨 이게 완벽에 거의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자기가 느끼게 되면 항상 뭐를 전제로 삼습니까? 이별을 전제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자, 저 좀 데려고 가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기생집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서 살아야 되죠? 맞아요? 왜? 이 사람이 나 주고 돈 주고 샀단 말이야. 나 물건이잖아. 이 사람 소유란 말이야. 근데 거기 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정식으로 이 남자가 총각이야. 그래도 정식 부인이 될 수 없죠. 신분계급이 안 맞으면 요즘이야 먼저 결혼한 사람이 퍼스트잖아요. 신분계급이 안 맞으면 무조건 세컨이에요. 그런데 기생들이 그럼 왜 안 따라갈까요? 첩이라고 해도 그래도 양반집 노비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따라갈까요? 양반집에서의 아녀자들의 삶은 구속 그 자체입니다. 밖을 못 나가요. 밖을 나가려면 집안의 어른의 대대로부터 뭐를 받아야 돼? 결제를 받아야 돼. 시아버니, 시어머니, 남편 이렇게 쭉 결제가 돼서 어디 시장 한번 가려고 해도 결제를 받아야 돼. 근데 기생들은 자유롭게 바깥 출입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낮에 일 없을 때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그런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진정으로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때 첩이 기생 출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욕먹을 짓이에요. 첩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알았어? 양반이 일반직 그 규수하고 첩으로 세컨으로 드리는 거하고 기생을 첩으로 드리는 거하고는 분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먹칠을 할까봐 일부러 사랑하지만 안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진이가 안 따라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앞날에 걸림돌이 돼. 황진이 이제 러브스토리 보면 재밌다고 그랬어요. 그죠? 평생에 딱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게 서경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경덕이 헤어질 때 얘기를 해요. 그 황진이가 평양의 기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장 간 거예요. 황진이가. 그래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나 따라갈래? 데리고 갈 생각을 합니다. 서경덕이. 근데 황진이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보내요. 왜? 제가 가는데 따라가면 당신 앞길을 방해반 될 뿐이다.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놓고 이제 보내고 그리는 정이라는 시조를 씁니다. 후회하는 시조를. 그런 게 이제 기녀들의 어떤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민에 속하는 계기가 그들의 교양 있는 선비들에게 견주어도 어느 면에서도 손속이,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기생일수록 이런 글을 잘 짓는단 말이에요. 이들의 시조는 여성만이 지닌 요거죠. 섬세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다는 거 눈 뜨고 진실하면서도 절실하게 한 게 더욱 감동적이다. 특히 제도지기의 역할을 하던 사대부들의 시조와는, 제도라는 거는 뭐야? 상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거죠. 내용. 양반들은 사랑이양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얽매여 있던 양반들의 사대부들의 시조와는 달리 나름대로 여성의 특유하고 우아한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한자는 잘 모르죠. 기본적인 글자 빼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발전시킨다. 이게 문학사적 의의가 돼요.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음각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죠? 네. 맞아요? 어.